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날이 어둑어둑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 안개가 깔린 듯이 불투명하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하고요. 반면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매매와 분양 시장 모두 활기를 띠는 지금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그런 역할, 이 부동산 가이드의 역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순서 생생 부동산 클리닉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늘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2077-6354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02-717-1788번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거나 또 방송 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두 채널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일마다 강의 준비하시잖아요. 그거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서울시의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꼭 봐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서울시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서울이라는 지역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안전하게 개발 호재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부동산에 관심을 둘 때 이 키워드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자, 키워드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상위 클래스에는 항상 서울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서울에 대한 개발 계획은 항상 꾸준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좀 더 가져가시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지역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큰 틀에서는 서울 지역 위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전체 우리나라의 국토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에 대한 개발 계획이 되는데요. 자, 그 안에 보면 또 시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역개발계획이 있는데 그 광역계획 안에 시도계획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계획을 한번 좀 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유, 요즘 뭐 많죠. 뭐 도로의 지하화라던가 뭐 주거시설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가 늘 개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이 메이세요.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하도 많아서 좀 소개할 부분들이 많아서 목이 좀 메이신가 봅니다. 공기도 좀 안 좋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요. 아유, 네. 한숨 돌리시고요. 일단 오늘 강의는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 맞아요. 이거 많이들 이야기 요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동안 서울시에서 2030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 권역별 생활 계획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어떤 습관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서울시 안에서도 어떻게 투자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자, 서울시 기본 플랜이라는 것은 바로 국토종합계획 안에서 서울시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를 계획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바로 서울시 안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 됐던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서울시의 어느 지역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투자 계획을 또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서울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눠봤는데요. 자, 큰 서울 안에서 한강을 가운데 기점으로 해서 정 가운데는 도심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권을 사이에 두고선요. 왼쪽으로는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과 서남, 동남 이렇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안에서도 이 5개의 지도를 가지고 보고요. 이 서부권을 예를 든다면 14개 권역, 그리고 도심권은 11개, 다 합쳐서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세분화시킴으로써 그 지역 안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드린 이런 생활 권역에 대한 개발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균형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지금 19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앞으로의 강북과 강남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나올 예정인데, 서울시도 역시나 같이 그 발을 맞춰서 앞으로는 강남과 강북을 같이 균형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강북과 강남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각 지역 안에서 총 7개 정도의 분야별로 또 특징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 안 지역에서 보신다면 도시 공간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최근에 일자리라는 부분이 키워드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도 일자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더 부동산에서도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거와 교통, 그리고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 문화, 복지까지 이 총 7개의 분야에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 바로 생활 권역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남권에는 평균 용적률, 즉 땅에 대해서 층수가 대략 411%의 평균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동북권은 현재 251%라는 약 반도 안 되는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을 균형적인 발전하기 위해서 이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좀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활권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반 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이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의 가치가 더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고 소외된 지역을 좀 더 상업지역 물량을 늘림으로써 좀 더 인구를 증가시키고 거기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을 꾀한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북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은 상업지역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서남권 그리고 서북권이 되겠는데요. 자,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지역이 상업지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으로서 이제 상업지역 비율을 계속적으로 확장시키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와 그리고 또 주거시설을 좀 더 확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몰린다는 건 바로 일자리와 그리고 또 상업지역의 증가로 인한 상권의 형성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서 앞으로 동북권이라든가 또는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을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생활 권역의 어떤 계획이고요. 자, 주거 비율과 비주거 비율 중에서도 비주거 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주거 비율을 높임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주거 비율이 약 비주거 비율에서 7대3 비율에서 8대2 비율 정도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5개의 권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동북권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개발이 좀 더디게 가고 있었는데요. 자, 기존의 3도심 그리고 5강역 중심의 여러 2030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개발 계획 안에서 본다면 창동이라든가 상계라든가 또는 청량리나 왕십리 등을 개발하겠다라는 계획들이 계속 있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 축을 따라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지금 현재 동북권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굉장히 정체가 심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자, 이 동부간선도를 지하화하고 또 중랑천을 시민공원으로서 조성을 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과, 또 광역철도망과 우이신설 또 면목성 같은 이런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함으로써 도심과의 접근성과 또는 업무적으로서의 어떤 더 활발한 그런 지역으로서의 개발, 그런 것들을 좀 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창동 차량기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또 호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성수 수제화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망우 복합 역사 등이 이제 개발이 좀 더 됨으로써 이 동부권에 대한 개발 계획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남권을 한번 살펴본다면 동부권을 1위로 하고요. 서남권을 이제 또 2위의 생활 권역으로서 상업적으로 좀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 현재 2030 기본 계획에서도 영도포와 여의도권은 지금 3도심 중에 하나로서 계속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바로 다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주거와 상업지 비율을 계속 변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마곡지구에 대한 부분,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발 계획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를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또 신림선 신설 개통, 그리고 또 R&D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목동 재건축 지역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부권을 한번 보신다면 서부권은 바로 이 상암이나 수색 지역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80% 이상 완성된 지역이다지만 이 수색 지역 같은 경우에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인해서 주변과의 연결성 그리고 그 수색 기지 철도청 부지 같은 경우에 복합 개발을 함으로써 이 주변이 계속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좀 더 상승시키겠다라는 그런 개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홍대 지역을 더불어서 이제 신촌이라든가 마포 지역을 조금 더 개발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GTX 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선의 개통을 위해서 서부권에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동남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도 강남이나 잠실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동산 호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수서, SRT 강역철도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현대차 부지 등 또 잠시 운동장 부지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남권은 지금 현재도 상업화 시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발 계획들을 본다면 이미 개발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동남권보다는 동부권과 그리고 서남권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서울 지역 안에서도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의 계획이 좀 더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눈여겨보신다면 서울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또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이 메지만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다 정보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임종욱 소장과 함께 성공 투자하는 방법 그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소액 접근 가능한 알짜 투자처 찾기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5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개최됩니다. 선착순으로 20명까지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02-2077-6354번으로 사전 예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무료 세미나 소액 투자에 대한 내용 준비하셨네요. 네. 조금 더 팁 전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부동산은 많은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꼭 그렇지가 않죠. 자, 최근 들어서 이 갭 투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세금을 활용해서 하는 투자가 바로 갭 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갭 투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것만이 투자의 성공이 아니고요. 정말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가치가 있는 곳에 작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지역을 좀 더 선정해드리기 위한 세미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걸 거예요. 소액 네. 투자로 갭 투자까지 할 수 있는 내일 열리죠. 내일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 중에 이제는 고민 상담 이어갈 텐데요. 전화 그리고 문자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02-2077-6354번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2-717-1788번. 언제든지 방송 중 그리고 방송 후에도 가능하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388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부동산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인데요. 아파트는 일반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재개발 예정인 곳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소장님 사실 이건 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이 보통 딱 생각하는 그런 분양 방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도 예.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는 내용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예. 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분양이라고 하죠. 다 짓기 전에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택지개발지구에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동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로 지어지죠. 예.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100% 분양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당첨이 되죠. 그러면 당첨이 된 걸 가지고 본인이 입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 분양 당첨이 된 분양권을 또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판매하거나 또는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거나.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예. 입지가 좋은 곳은 내가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서울 시내를 한번 들여다봤을 때 서울 시내가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지방처럼 대규모의 어떤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죠. 그렇다면 뭐가 있죠?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거기 재개발, 재건축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조합원들은 당연히 아파트를 하나씩 가져가겠죠. 가져가는데 여기에 일반 분양분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합원 원래 소유자인 사람들 외에 일반 분양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자, 분양을 받게 되고 그 분양 받은 것을 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또 매매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 받은 부분들이 얼마 전에 113 조치에서 전매가 쉽지 않아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소유권이 이전을 돼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생기겠죠. 하지만 조합원 분양은 매매 가격, 그러니까 필요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은 첫 번째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합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첨이 돼 있는 거죠. 내가 거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원 분양부는 일반 분양보다 좀 더 저렴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원으로 미리 등록이 돼 있으면, 일단 첫 번째 100% 당첨이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매매할 수 없을 때 조합원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일반 분양도 물론 인기가 많겠지만 조합원에 대한 분양분도 인기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일반 분양과 재개발 아파트 매수 차이점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90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받을 때까지 거주할 예정인데 월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시청자님께서 아무래도 저는 고민이 진짜 많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아나운서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예. 집주인이 안 줍니다. 근데 그냥 나갈 수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월세 내는 거 참 아깝죠. 너무 아까워요. 근데 내야 될까 예. 말아야 될까요? 고민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예. 어떡하지? 정답은 월세를 예. 내야 됩니다. 내야 합니까? 네. 아이고, 예. 나간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을 빼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은 비록 돌려받지 못했지만 월세는 내면서 살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증금을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집에 이사를 들어가실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합니다. 자,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사하시면 전입신고 하시게 되면서 바로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집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자,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못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해놓고서는 이사를 가신다라면 이 대항력, 좀 전에 말씀드린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보증금을 차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월세는 사용하고 있는 한 계속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유, 아깝지만 보증금 상환시까지 추가 거주할 때 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네, 2주택 보유자인데요. 현재 한 채를 더 매입할 예정인 50대입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까 봐 무서워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네, 뭐 세금 문제 복잡합니다. 고민도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세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시는데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자, 지금도 보니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인데요. 물론 이 세금은 지금 대부분이 부동산이 있는 분이 내는 세금이겠죠. 자, 예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총각분이 있었는데요. 나는 종합부동산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재산이 있다라는 예. 것을 표현한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부분의 주택과 땅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고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팔면서 내는 세금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주택이 2개가 있는데 또 하나 살려니까 이 금액이 워낙 높아져서 그래서 부동산세를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우리가 6억 원 이상이면 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6억 원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공시지가가 기준입니다. 자,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1가구 1주택제는 9억 원이지만 그 이상 주택이 있을 때는 6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주택을 더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6억이 넘어갔을 때는 종부세를 내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6억 원이 공시가가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주택 하나 사는데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게끔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하지만 4년 동안은 보유해줘야 된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겠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솔직히 4년 이상은 또 보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장기 투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됐을 때 또 하나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이래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무조건 양도세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 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파는 시점에서의 가격과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을 빼면은 당연히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여러 가지 또 계산해야 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한 가구가 주택이 하나 있을 때는 이거는 투기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집 마련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로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이 세금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세금을 잘 절세만 해도요. 수익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지금 문의 주신 이분은 내일 세미나에 꼭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알짜 정보 대방출인데요. 전화 채널 바뀌었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두 분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짚도록 할게요. 박정원 소장께서는 어느 지역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는데요. 일단 동대문하면 우리 또 거대한 상권이죠. 이걸 배후 지역으로 두고 있고 예. 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명문대학교가 인접하여 수요층이 좀 탄탄한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우리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의 청량리 있죠. 청량리의 그 개발 사업에 그 후광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제기동 잠시 뒤에 가보도록 하고요. 김영조 이사께서는 두 지역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양극화 시대가 이제 점점 과시화돼 가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 시대에 가장 해법 매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 첫 번째 매물 준비한 매물은 우선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전철의 초역세권입니다. 두 개의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선정 능력이 16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대지가 300평, 54세대의 그 다세대 주택이 만들어지는데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또 경비실까지 만들어지는 그야말로 양극화 시대의 해법 매물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로는 대한민국에서 강남을 능가할 만한 그런 가장 핫한 지역의 매물입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른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상가 매물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봤고요. 이제부터 자세한 분석 이어갑니다. 먼저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예상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역시 강남 스타일답게 네. 강남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매물의 경우에는 6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실물을 보시고 확인하고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이익 실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본 매물 황금 노선이 이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1번 출구에서 16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로서 도보로는 약 한 2분 정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선정릉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선인 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김포공항까지 약 한 37분밖에 이동할 수 않는 이동 소요 시간 걸리지 않는 황금 노선 특급 정차역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또 삼성동 한정개발부지의 가장 수혜지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동 그 삼성역 다음 역이 선정릉역입니다. 그만큼 삼성동과는 가장 밀접한 그 지역에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의 좌측편으로 이 9호선 라인이 관통되고 있는데 본 매물은 이 강남의 중심역인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 직선거리 161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 차익, 많은 매도 타임의 기회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 물건지 바로 인근에 보면 강남 한복판에 오아시스처럼 잘 정비된 선정릉 공원이 있습니다. 산책로와 휴식처로도 매우 안성맞춤인 입지적 장점 가지고 있고요. 교육 환경으로는 학동초, 엄북중, 언주중, 진선여고 등 매우 우수한 학군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SM, JYP, 사이더스, 또 뷰티를 선도하는 성형외과들 첨단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 유해시설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 차익과 매도 차익이 불보듯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사실은 여기 강남권 생활 인프라의 그 중심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개발 계획 본 매물지 인근으로 굉장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본 매물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뭐 중장기,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셔도 뭐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매물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울시와 현대차 사전협상대에서 삼성동 현대차 부지에 이제 착공이 진행이 됩니다. 이곳에는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신사옥과 컨벤션 센터 등 대규모 마이스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 영동도의 지하 개발이 또 삼성역이 이루어지는데 GTX의 3개 노선, KTX, 위례 신사동 등 5개 노선은 이미 확정이고 또 추가적인 노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가까운 곳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도 복합 업무시설과에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도 뭐 구글센터,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인구 유입이 예정될 만한 개발 호재가 많은데 본 매물지와는 가장 다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개발 호재입니다.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본 매물은 161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초역세권의 매물이면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는 뭐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한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중장기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참 매력적인 이번 정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건물이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네, 건물은 그렇습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네, 우선 뭐 다음 달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실물을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특징이 6층 중 4층의 로얄층의 매물이고요. 이 매물의 경우에는 테라스가 2평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덤으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세대수가 많고 단지 구성이 잘 돼 있는 매물이 가격이 잘 형성되고 임대가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매물의 같은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으로는 3개동에 54세대 또 지하주차장과 1층의 주차장 또 경비실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매물하고 견주어서도 정말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3개동 54세대입니다. 주차는 1대1 주차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고요. 뭐 빌트인 냉장고라든지 전기 쿡탑, 뭐 그 외에 시스템 에어컨 모두 전 세대가 풀옵션으로 이미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주하는 관리인이 선임될 정도로 매력 덩어리의 그런 매물,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매력 덩어리 나왔네요. 테라스 2평이 덤으로 CCTV에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건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자, 우선 이 본 매물의 가격은 3억 8,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1층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1대1 개별 주차를 할 수 있는 매물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4억 이상의 거래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액 3,500만 원 투자 가능합니다. 전세 3억 5천 정도 이용하시면 또 대출금 2억 7,500 정도 이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 8,500만 원으로 매달 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수익성 매물로도 아주 괜찮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상 첫 번째 정보는 가격 분석까지. 자, 이번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늘 여러분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알짜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또 이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02-2077-639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정원 소장과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안암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8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7층 건물 내에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와봤습니다. 이곳 하면 예. 사실 시장부터 예.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어떤 동대문이 특징인가요? 동대문 시장하고 청량리가 제일 먼저 그럼요. 생각했죠. 예. 일단 여기가 초역세권인데요. 일단 6호선 우리 저 안암역 도보 한 3,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거기에 또 1호선 제기동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들 지하철을 통해서도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부 순환도로, 또 동북간선도로, 강변북로 등으로도 접근성이 우수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도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 매우 좋은 곳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바로 앞 고려대학교를 비롯하여 성신여대, 한성대, 경희대학교 등의 명문대학교가 또 인접하여 학생들 수요층 두텁고요. 또 거기에 또 동대문과 청량리라는 거대한 상권에 배후지역을 두고 있어 상인들의 수요 또한 풍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변 편의시설 많죠. 네. 관공서,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과 더불어 교통 및 주거환경, 학군까지도 잘 갖추어진 입지적으로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호선 안암역, 1호선 제기역, 초역세권,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가치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개발 호재들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동대문구는 아주 서울에서도 입지적으로 괜찮은 곳입니다. 예. 그것도 괜찮은 곳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좀 오래된 구시가지의 또 상권, 이런 것이 좀 이권 때문에 장기간 그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인데요.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오래된 구시가지 정비 사업에 집중되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재생 사업이 가장 빠르게 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 홍동가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청량리역 주변에 집창촌 철거 공사를 시작했고 또 롯데 아울렛이 영업을 중지하고 재건축에 들어가는 등 청량리 역세권 개발은 아주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는 앞으로 GTX 2개 노선 및 KTX 평창선까지 개통될 예정이라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보자면 책정된 개발 구역 내 철도, 또 전철역을 중심으로 주거나 교통, 그리고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 모든 생활 인프라를 갖춰서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양 유통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양령시에 서울 한방진흥센터를 건립하여 관광 명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 이 또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또 7월 개통 예정인 우이 신설 경절천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많은 인구 유입에 또 상권이 활발하게 또 활성화될 수 있겠고요. 또 현재 또 이 지역 주변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집가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교통 호재는 물론이고 청량리 역세권 도시재생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그런 곳이기도 했네요. 이렇게 개발 호재를 알아봤는데 건물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왔습니다. 예. 현장 방문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이고 한 8월 달 정도에 이제 앞으로 준공 예정인데요. 총 7층 중 5층에 로얄층이라 할 수 있고요. 방 둘, 주방,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투룸입니다. 필로티 구조에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CCTV, 현관문은 무인 택배함 설치하였고요. 또 넓은 면적의 발코니 시공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주차 시설 또한 필로티 주차장에 또 거기에 또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 특히 20m 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진출입이 편리한 개방감과 채광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홀로 사는 직장인들을 위해 풀옵션으로 제공하고 임대차 및 건물 관리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지하와 지상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마련된 건물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예, 메리트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인가요? 여기 주변에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하고 물론인데
수요층이 두텁다는 거 일단 그거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예. 전세가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 아파트. 그만큼 수요층이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매매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 2,500만 원입니다.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금 한 1억 5,500만 원 정도 대출을 활용이 가능하시다면 실투자금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까지 짚어볼까요? 예, 이쪽으로 개발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추진하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예. 주변에 또 현장 나오셔서 가격 비교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다시 김영조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번에 한남 뉴타운 3구역으로 이동해 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상가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76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층수는 총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0억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 35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2억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6억 5천만 원입니다. 네, 한남 뉴타운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이 3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의 일단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용산국가공원이라든지 한강 또 남산공원 등 정말 그 자연 친화적인 명품 단지가 만들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의 뭐 관심사가 많은 곳이 이 한남 뉴타운의 입지입니다.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구릉지 형태로 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매물 뭐 향후에 테라스 하우스를 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개발 상황이 가장 빠른 이 3구역의 매물이 되겠고요. 이 매물의 입지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뉴욕 뭐 센트럴 파크,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이런 명품 주거 단지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리스크가 없는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그 한남 더힐 뭐 같은 평형대에 제가 이제 그 배정받을 수 있는 뭐 한남 더힐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무려 80억입니다. 또 한남 더힐의 그 위치보다는 본 이 매물의 3구역의 입지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매우 좋은 곳에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개발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됐죠? 네. 자, 우선 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가 거의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정도입니다. 가장 빠른 개발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올 7월 얼마 남지 않았죠. 올 7월에 건축 심의를 신청을 하고 아마 내년 뭐 상반기, 뭐 중반기에는 아마 사업 시행 인가를 뭐 득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개발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진행 상황이 곧 진행 속도가 뭐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뭐 그 3구역이 진행이 된 이후로 뭐 순차적으로 뭐 4구역, 5구역 뭐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주변의 그 개발을 호재로는 한남 더힐 앞에 있는 미군 숙소였던 외인주택이 대신 FNI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뭐 500m 정도 제곱의 뭐 그 단독주택 개념의 빌라를 신축을 하는데 무려 예상가가 100억입니다. 아마 최고의 자사가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마 본 매물 주변으로 탄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8군 부대인 유엔사 부지가 문화공원 오피스가 어우러진 한국의 맨하탄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호도가 가장 뛰어난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정보는 보니까 이 재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 더불어서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지가 120평 정도 되고 건물이 75.3평인데 준공연도는 1976년도입니다.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려면 동네가 열악한 환경을 띄어야지만 결국은 이 재개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좀 더 열악한 상황이 돼야지만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또 유지 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빠른 속도라고 하지만 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 어떻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좀 보수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요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매물입니다. 1976년 된 건물이지만 임차인이 영업을 하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양호한 매물이고 또 재개발 시까지 건물 보수에 대한 문제가 없는 관리하기가 매우 용이한 매물이고 또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일수록 재개발의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번 정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도 잘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건물 꼼꼼히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이 가장 궁금하네요. 네. 가격이 좀 무겁습니다. 그냥 듣기에는 무거운 매매 가격이 30억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대지 지분, 120평의 대지 지분을 평당가로 나눠보면 평당 2,500만 원.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매물을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 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냐라고 하면 감정을 통해서 아마 그 구릉지 형태인 상구역의 테라스 하우스를 한남더힐보다 위치가 더 좋은 한남더힐의 가격이 8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테라스 하우스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감정 가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상가까지도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투자를 해볼 만한 매우 가치가 높은 그런 매물입니다.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대출은 12억이라고 말씀했지만 실제 18억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1억 5천에 350만 원의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 12억 정도를 받게 되면 월세를 세이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출 좀 더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제 한 10억 원 정도의 투자로서 이 매물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의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주택과 좀 다른 유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오랜 기간이 또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기가 유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기 투자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셔야지만 매도 타이밍의 시기를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가용 범위 이내에서 계획을 하시고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그 안에서도 3구역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 알찬 정보 공개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김영주 이사의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개최됩니다. 02-2077-6393번으로 사전 예약 꼭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 소장의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초보도 성공하는 쉬운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금요일에 선착순 10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2077-6352번 문의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아주자산관리 박정원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